오늘은 육성 게임 제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알려드려도 할 사람만 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꽃갈비의 작업실입니다. 어느 분께서 육성 게임을 어떻게 만드냐 하시길래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외의 장르를 제작하는 분들께도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이겠네요. 두 편으로 나눠 이야기해 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프린세스 메이커가 유행했던 시절, 저는 프린세스 메이커 2를 중학생 때 접하고 그 뒤로 3버전을 했던 광적인 플레이어였습니다. 어떤 스케줄을 하느냐, 어떤 이벤트를 겪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엔딩이 무궁무진해지는 시스템, 그게 바로 육성 시뮬레이션이었죠. 여러 가지 게임 장르가 있지만 무언가의 목적으로 한 아이를 육성해서 성인으로 성장시킨다는 장르는 그때 저로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도 이런 기능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키우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서 그 뒤로 게임 제작 다음 카페 이거 없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언젠간 육성 시뮬을 만들겠다 별을 었습니다. 처음에는 V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게임 제작을 했었지만 지원도 계속되지 않고 개인이 업데이트하는 툴이라 아무래도 게임 제작에는 어려웠죠. 그 뒤로 바실리어트라는 게임 툴이 있으나 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2015년에 우연치 않게 램파이라는 파이썬 기반의 툴이 있음을 발견. 사실 유니티나 고도 엔진 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다루기도 어렵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걸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게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언어는 못 택하겠다 싶고요. 게임이랑 1도 상관없는 본업이 따로 있는데다 배워서 바로 써먹을 거면 램파이가 낫다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게임 툴은 쓰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제작 툴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구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3D에 욕심이 있으시면 혹은 2D와 스파인을 섞어서 좀 더 미려한 비주얼, 다양한 기능을 보이고 싶으시면 유니티로 가고 RPG를 강화하고 보면 알만 툴로도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면 저처럼 램파이로 가는 거고요. 근데 램파이도 솔직히 육성 게임 제작에 충분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작을 해서 끝을 보는 게 중요하지 기획이나 아이디어 등의 문제는 후순위로 봐야 합니다. 여태 수많은 인디게임에서 좌초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육성 게임을 말마다나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방대한 시나리오, 육성과 관련된 이벤트, 세계관, 거기에 더해 수십 가지 엔딩을 내포하려면 이건 굉장히 스케일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면 그래픽 분량부터 방대한걸요. 그 외에도 어떤 시스템으로 플레이어를 열광하게 만드느냐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스케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뻥튀기 되면 플레이어들이 이해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게임의 완성도가 낮아집니다. 왜냐? 만들려고 보니 소화도 못 시키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죠. 의욕만 넘치고 실속 없이 빈 강정이면 기다리는 사람도 제작자조차도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제작자 본인이 어떻게든 이 게임을 완성시키겠다는 근성이 줄어듭니다. 이건 이번 게임에 넣어야 돼 하는 것만 우선 넣고 아닌 건 뒤로 미루십시오. 제 게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육성 게임인 소녀 육성 기록 베이직도 처음부터 완성시키려 했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출시한 소녀 육성 기록 격동의 시대도 2022년에 모바일 선출시 2023년도에 완성판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뒤로 스토리 게임 백야 괴이록도 이번 연도에 출시했네요. 여기서 게임 시스템 하나 시험해 봤고요. 이미 출시된 게임 내부에서 아쉬운 부분은 차기작에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현재 제가 소녀 육성 기록 베이직을 리메이크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육성 게임을 먼저 시험하는 게 맞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한 결과 한번 제작 기간도 짧고 스케일이 작은 육성 게임으로 먼저 만들어 보자. 플레이어들이 가벼운 난이도에 엔딩도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면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으로 아시엔푸테를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아시엔푸테를 완성되면 다음에 만들 겁니다. 안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1인 소규모 게임 제작자라고 해도 중요한 건 내 열정과 현실이 부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완성하는 시간, 투자해야 하는 체력, 소비되는 물질적 자원, 주변 지지 체계 이런 걸 써내려가 보세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나? 현실적인 제약은 없는가? 그 외에 창작 환경이 주변에 조성되어 있나? 제가 창작 환경이 온전히 갖춰졌을 때는 성인이 되고 독립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창작하는 걸 달가워 하시진 않거든요. 그런 문제 전혀 없다. 시간이 널널하다. 완성시킬 자신 있다. 그러면 게임을 제작하는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거죠. 소녀 육성 기록 베이직을 제작에 착수하게 된 건 집안에 흉흉한 일이 벌어지고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던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게임 제작을 손에 대면서 머릿속이 정리되더군요. 아니, 육성 시뮬레이션 이꼴 중세 마법 판타지여야 하나? 이런 공식이어야 해? 현대물로는 안 만드나? 사실 프린세스 메이커 2가 워낙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 여러 육성 게임 팀들이 푸메2와 유사한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차용하긴 합니다. 아예 성공한 세일즈 포인트의 표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굳이 중세 판타지여야 하나 반발심이 일어나더라고요. 현실 세계로도 마법 환상종 이야기 많이 넣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자충우도를 겪으며 얻게 되는 직업이나 연애 이벤트도 각별할 텐데 말이죠. 그걸 구현하려고 하니 재미있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USB 데이터 날아가서 그림 다시 그려야 하는 불상사도 생기긴 했지만 그런 경험이 소녀 육성기로 격동의 시대를 만들게 하더라고요. 소녀 육성 격동의 시대는 전작인 베이직이 너무 못 만들기도 했고 세계관 시스템이 좀 더 수정, 보완될 필요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스케일의 문제도 여기서 보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국풍 육성 게임도 재밌을 것 같아서 더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점도 있지만 제작자 입장에서는 나름 만족할 만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성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나 끝도 절반인 셈입니다. 사실 저는 옛날 어린 시절에만 해도 근성이 없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못 하나 제대로 완성을 해본 적 없이 충동에만 휘달리는 아이였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정말로 못할 짓이라는 걸 깨달았죠. 가능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끝을 맺자. 그게 어떠한 형태든지 수용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육성 게임을 완성까지 가보게 된 것 같네요.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작업량을 소화해내고 긴 제작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는지 알아본 뒤에 어느 정도 가지치기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제작하면서도 수없이 내 스스로에게 갉아먹히고 주변 반응에 갉아먹힙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잘 아는 메타인지가 게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군요. 다음 화에서는 좀 더 실전적인 부분을 챙겨와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임 제작자들을 응원하고 제작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응원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꽃갈비의 작업실이었습니다.